때문에 미국에서 한 해에 사망자가 4만 명이 나옵니다. 4만 명. 오. 정확한 뭐 정의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를 매스 슈팅, 그러니까 무차별 뭐 난사 사건, 총격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5월까지만 벌써 215건이 있었어요. 정말 뭐 사회의 반사회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벌이고 가는 묻지마 총격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무차별 난사로 인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됐었던 라스베가스 뮤직 페스티벌 총격 사건 장면입니다. 당시 사망자 수가 58명, 그리고 부상자 수가 500명이 넘어요. 네, 근데 이게 역대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 이제 가장 참혹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무지막지한 참사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스티븐 패덕. 나이는 64세고요. 이미 은퇴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인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울분이 많고 혹은 굉장히 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회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스티븐 패덕은 백만장자예요. 네? 직업도 회계사였어요. 그리고 은퇴했다 그랬잖아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정말 부자들이 사는데 그 안에 막 골프장도 있고 막 수영장도 있고 뭐 다 있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다. 정신질환도 없었고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전과도 없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도박에 빠져서 하룻밤에 뭐 1만 달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도박병적인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이 패덕이 머물던 호텔 방을 갑니다. 갔더니 무려 23정의 총기를 발견해요. 거기에 또 범프 스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범프 스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쏘면 보통 이렇게 탕탕탕탕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범프 스톡이 일종의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붙여놓으면은 이제 완전 자동 소총처럼 다다다다다다고 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아무나 총기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만드냐? 미국은 왜 총을 저렇게 아무나 가질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규제가 없지는 않아요. 미국도 당연히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기 규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총을 규제할 것이냐. 소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자동 소총도 있고 되게 많아요. 총의 종류에는. 연령도 있죠. 몇 살부터 갖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신원조회 같은 거를 해볼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개인의 정보까지 사실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사실 맞아요. 애매하죠. 그리고 총기를 사는 것을 규제하는 것과 소지하는 것을 규제하는 건 또 달라요. 사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1살 이상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18살이면은 아빠가 산 거 내가 가지고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소지 연령을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는 것의 연령을 규제할 것인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무도 못 사! 뭐 이러면 좋은데 근데 그건 안 되니까. 이런 규제들 중에 신원조회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신원조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 총 좀 살래요 하고 이제 딜러샵에 갔어요. 그럼 당신 아이디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막 해요, 컴퓨터로. 그러면 이제 연방수사국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신병력이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막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총기를 구입하는 곳이 이 딜러샵이 다가 아니에요. 왜 우리도 뭐 물건 살 때 딱 그 상점에 가서 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사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끼리 만나 사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는 건쇼라고 해서 약간 뭐랄까요 건 엑스포 이런 게 있어요. 행사 같은 게.
그런 데서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딜러샵에 가서 사는 경우에는 이 신원조회를 통해서 사는데 그런 데 가서 뭐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하라고 시키는 주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는 주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제 오렌지 색깔 주들은 그런 것까지 다 신원조회를 하도록 만든 주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한 주들이고 그리고 하얀색은 그런 거 없는 주들이에요. 하얀색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딜러샵에서 못 사는 경우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거래가 되니까 사실은 위험한 인물들한테 총기가 넘어가는 케이스는 대부분 온라인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되는 총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온라인이나 개인 간의 어떤 거래도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까 제가 캘리포니아 같은 데 굉장히 규제가 심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도 사실 정식 딜러샵도 많고 보셨을 거예요. K마트, 월마트 이런 데 가면 마트에서 판다고요? 마트에서 팔아요. 마트가 총이 참치 옆에 있네요. 참치. 스테이크 옆에. 와, 네, 이렇게 총 마트에 뒤에 가면 사탕이 있어. 이게 하나의 레저처럼 사냥을 하니까 레저 용품 파는 곳에 있다든지 저 자리에서 바로 그럼 탄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탄환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 봐야죠. 도대체 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총기에 열광하는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명예혁명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이 영국 이제 왕실하고 의회하고 이제 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제임스 2세가 집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져요. 그러면서 이 제임스 2세 딸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얘기를 해요. 네가 와서 여기 왕위를 계승을 해라. 그래서 어쨌든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 이제 윌리엄하고 메리가 오니까 사인을 하게 만들죠. 왕위를 가져야 되니까 사인해요. 권리장전에. 근데 이 권리장전에 써 있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모든 시민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할 권리가 있다. 단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종의 이제 법만 어기지 않으면 뭐 총기를 들고 무장을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왜냐면 영국에서 이주들을 하니까. 그것도 있지만 일단 신대륙에서 총은 그냥 살려면 갖고 있어야 돼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했어요. 맞아요.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려면 이제 사냥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총이 나는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대출. 그래서 대출해갖고 총 사게 해주고. 대출해주고. 네, 대출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뭐 정부가 좀 사갖고 대신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식민지에서의 남자라면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총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민병대. 지금 이제 민병대 모습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군대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공권력이라는 게 없거든요. 경찰도 굉장히 나중에 생겨났어요, 미국 땅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막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켜야 되고, 뭐 인디언들이 습격을 할 수도 있고, 막 큰 동물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 뭐 가족, 우리 뭐 부인,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모아 힘을 합쳐서 뭐 민병대를 조직을 하자. 백인 남성 중에서 18살에서 45살까지는 민병대에 이제 가입을 하고 그게 굉장히 명예로운 거였어요. 민병대 하면 사실은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영상으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영화 패트리어트, 늪속의 여우라는 영화예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멜 깁슨이 이 민병대를 이끄는 민병대장으로 나오죠. 그래서 막 이 민병대를 이끌고 용맹하게 싸워서 독립전쟁에 참전하는 뭐 그런 류의 이제 영화인데 아메리카 식민지 대륙이 아주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탐내던 곳이었어요. 프랑스도 그 당시에 있었고 영국도 당연히 있었고 스페인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붙었죠. 그걸 이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프랑스하고 인디언들하고 싸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 이름은 사실은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인디언 부족들. 그래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 그리고 영국을 도와준 인디언들도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체로키라든지 이러코이라든지 이런 부족들은 이제 영국을 도와줬는데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을 해요. 그래서 영국이 이깁니다. 근데 사실은 유럽에서도 전쟁이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을 다른 곳에서 두 개를 같이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죠. 자, 일단 전쟁은 끝났는데 이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죠. 예나 지금이나 세금 걷는 건 다 싫어합니다. 그럼 만만한 게 어디예요? 식민지에서. 그렇죠. 만만하니까 식민지에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열이 받죠. 왜냐면 자기들도 여기 참여해서 같이 싸워줬거든요.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자기네도 목숨 걸고 가서 싸워줬는데 그러면 뭐라도 포상 같은 거라도 해주고 자리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돈을 내래. 의회에서 그걸 결정하니까 자기네들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대표를 거기 보내겠습니다. 우리 입장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영국이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사람들이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세금을 철폐하라고 막 요구를 하고 영국 상품을 불매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 과격 단체들도 생겨나요. 자유의 아들들이라고, Sons of Liberty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영국은 쟤네들 반항이 좀 심한데 그래서 군사를 계속 좀 보내요 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1770년 보스턴에서.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막 이제 시위를 하고 세관들이나 이런 데를 지키려고 왔던 영국 군인하고 충돌을 하면서 유혈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보스턴 주민 5명이 사망을 해요. 식민지 주민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식민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우리를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을 들자, 무기를 들자, 우리를 방어해야 돼,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영국은 영국대로 안 되겠다. 얘네들이 더 저항을 하면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무기를 뺏자. 1774년에 영국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영국에서 수출하는 어떤 탄약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걸 미국이 수입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미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뺏어야지. 그래서 75년에 영국이 첩보를 입수해요. 보스턴에서 살짝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콩코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무기 창고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대더라. 그 첩보를 입수를 하고 거기를 습격하러 갑니다. 거기 바로 아래에 있는 렉싱턴에서 첫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가 미국 독립전쟁의 신호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종합을 조금 해보면 이 영국의 전제 군주가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세금을 부여를 했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 나아가서는 생명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을 들고 무장을 해서 맞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국의 아버지들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아주 열렬하게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치를 때만 해도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13개의 식민주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얽혀 있었던 그런 단체고 다스리고 있었던 건 저 멀리 있었던 영국이었죠. 근데 이게 똑 가버렸잖아요. 건국의 아버지도 생각에 그래도 이 주들을 관장할 수 있는 뭔가 하나 정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권한을 이 연방정부한테 주느냐 갖고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방정부의 권한이 커야 된다는 사람들이 연방주의자. 아니다. 연방정부가 커갖고 주정부를 탄압하면 어떡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탄압하면 또 어떡해. 이게 왕처럼 되면 어떡해. 하는 사람들은 반연방주의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봐서 헌법을 써요. 근데 헌법을 써놓고 보니까 이 반연방주의자들이 연방정부가 월권을 하지 않게, 전행을 하지 않게 뭔가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시민이나 주정부가 권리를 침해당하면 안 되지. 하고서는 헌법을 쓰자마자 쓴 게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예요. 그래서 수정헌법 1조는 되게 유명하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나오는 거. 그리고 수정헌법 2조가 있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주의 안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침해받아선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는 한 2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병대 같은 경우 우리의 집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는 정말 실질적인 이유예요. 무기를 가져야 돼요. 총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는, 정말 가정으로 확산이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북전쟁이에요.
이 내전이라는 게 가장 참혹한 게 뭐냐면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나한테 총을 들이미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은 그 옆집 아저씨랑 같이 살아가야겠고. 그래서 이 내전 때문에 상흔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미국도 아직 사실은 남부하고 북부주하고 약간의 이 미묘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소총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요. 그리고 생산도 많이 했죠. 그래서 당시에 약 400만 정의 총이 생산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끝나게 되죠. 끝난 다음에 이 링컨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우리는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 국가에서 전범 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전쟁에서 남부연합 쪽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전혀 죄를 묻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고이 집에 돌아갑니다. 다 거의 집에 들어가는데 총도 가져가요. 아, 제대하면서. 어디다 반납해야 돼요? 몰라. 그냥 가져가요. 그냥. 그러면서 미국 가정의 총기가 막 퍼져요.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냐? 본격적으로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생각한 탕탕탕 이거. 그 시대가 딱 열립니다.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았나요? 서부 영화. What's the movie? 건국 당시에는 이 영국의 전제 공주, 왕의 압제에 우리가 맞서서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 권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들었던 것이 총이고 지금은 악당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하면서 들었던 게 총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임 노벨, 10센트 노벨, 10센트 소설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서부 개척, 뭐 활극 막 이런 거. 거기서 또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분입니다. 미스 애니 오클리? 맞아요. 네. 애니 오클리입니다. 그야말로 명사수. 명사수. 어마어마하게 총을 잘 쏘는 여성이었다. 이 애니 오클리가 얼마나 총을 잘 쐈냐면은 12살 때 다람쥐의 머리를 관통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카드를 이렇게 턱 던지잖아요. 탁탁탁 해갖고서는 한 5, 6발을 쏴갖고 카드를 쪼개놓을 정도로 그만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이 포스터 보면은 버팔로 빌스 웨스트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1885년부터 웨스턴 활극이라든지 뭐 이런 걸 연극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해서 애니 오클리가 함께 순회를 다닌 이제 공연이에요. 아.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영국까지 가요. 영국까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화 콘텐츠가 대중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이 총잡이 같은 것도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대중 매체가 정말 많은 콘텐츠로 만들어내서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